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집도 있고 빚도 없으니까 노후는 그냥 살면 되겠지. 연금도 조금 나오고 크게 쓰지도 않을 건데 뭐.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월 100만 원, 150만 원이면 충분하겠다 싶으셨던 분. 지금 이 영상 딱 맞게 찾아오신 겁니다.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통계 자료 나열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이 순간 은퇴 후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매달 얼마를 쓰고 있는지, 어디서 돈이 새고 있는지, 그리고 왜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필요한지, 그 날 것의 현실을 그대로 말씀드릴 겁니다. 밥은 줄여도 약값은 못 줄이고, 냉장고가 고장나면 그날로 200만 원이 증발하고, 집이 있어도 매달 관리비, 수도세, 전기세, 재산세까지 꼬박꼬박 빠져나갑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오늘 당장 내 노후 생활비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금 뭘 바꿔야 하는지 딱 보이실 겁니다. 절대 중간에 끄지 마세요. 영상 후반부에 진짜 중요한 실천 전략 3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채널을 지켜주시는 거니까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노후 생활비, 이 이야기를 꺼내면 대부분 비슷한 반응이 나옵니다. 뭐, 크게 안 쓰면 되지. 젊을 때처럼 막 쓸 것도 아니고. 그런데 실제로 은퇴 후 생활을 2년, 3년 살아보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생각보다 훨씬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줄인다고 줄이는데도요. 이게 단순한 개인 푸념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우선 가장 많이 참고하시는 통계청 자료부터 짚어드릴게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1인 가구 노년층 월 평균 소비 지출은 약 13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실제 은퇴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조사에서는 절약하며 생활하는 분들도 최소 150만 원, 조금이라도 여유를 부리면 200만 원이 넘어간다고 답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통계는 최소 기준으로 잡혀 있고 실제 삶에는 통계가 담지 못하는 수많은 변수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한 끼 챙겨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병원 다녀오고, 관리비 내고, 손주 용돈 좀 챙기고, 동창 모임에 한번 나가는 것까지. 이게 다 돈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돈은 나갑니다. 이 사실을 은퇴 전까지는 잘 모릅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동안에는 나가는 돈이 그냥 생활비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수입이 딱 끊기는 순간, 그때부터 매달 나가는 돈 하나하나가 무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식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는 외식도 줄이고 집에서 해먹으면 식비가 많이 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도 식비로 한 달에 40만 원 정도는 기본으로 나갑니다. 부부가 함께라면 70만 원. 그냥 새끼 집밥을 드셔도요. 왜냐면 식재료 값이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배추 한 포기, 계란 한 판, 고기 한 근. 마트에 가실 때마다 느끼시잖아요. 예전이랑 값이 다르다고요. 외식을 끊어도 장을 보는 돈은 줄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소포장 제품을 사야 하는데 그게 오히려 더 비쌀 때가 많아요.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 혼자 먹으려고 조금씩 사는데 오히려 더 많이 드는 것 같다고. 맞는 말씀입니다. 1인 식생활은 구조적으로 비효율이 생깁니다. 주거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집이 있다는 말은 좋게 들리지만 사실 그 집을 유지하는 데 드는 돈을 제대로 계산해 본 분이 많지 않으세요.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이 3가지만 합쳐도 계절에 따라 다르지만 월 평균 20만 원에서 30만 원은 꾸준히 나갑니다. 여름에 에어컨 조금 틀고 겨울에 보일러 켜면 30만 원을 훌쩍 넘기도 하죠. 여기에 아파트라면 관리비, 청소비, 각종 부가금까지 더하면 1인 가구라도 최소 25만 원, 부부면 35만 원 수준이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나가는 재산세도 있어요. 집값이 오를수록 재산세도 같이 오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였을 때는 회사에서 절반을 내줬지만 은퇴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보험료가 확 올라갑니다. 집이 있고 어느 정도 자산이 있으면 건강보험료가 한 달에 15만 원에서 20만 원 이상 나오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말 안 해주는 진짜 무서운 지출이 있어요. 가전제품,
고장입니다. 냉장고, 세탁기, 보일러, 에어컨, 이것들이 다 20년, 30년 된 노후 주택에서 한꺼번에 말썽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은퇴 2년 차 부부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작년에 냉장고 바꾸고 올해는 세탁기 망가지고 보일러도 수명이 다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세 가지 교체하는데 500만 원이 넘게 들었다고 하셨어요. 예비 자금이 그냥 증발한 거죠. 이런 일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이 든 집에는 손댈 곳이 계속 생깁니다. 수도꼭지 교체, 창문 틈새 보수, 도배, 장판, 작은 것들이 쌓이면 연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은 그냥 집 유지비로 날아갑니다. 이제 의료비 이야기 드릴게요. 이 부분이 제가 오늘 가장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밥은 줄여도 약값은 못 줄인다는 말 들어보셨죠? 실제로 은퇴 후 의료비가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단순히 감기약 사 먹는 수준이 아닙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절염, 이런 만성질환 약은 매달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한 달에 2번, 3번 병원 다니시는 분들 많죠. 외래 진료비의 약값까지 합하면 1인 기준 한 달 15만 원, 부부라면 25만 원 이상의 의료비로만 나갑니다. 그런데 이건 정기적인 것만 계산한 거예요.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진짜 문제입니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67세 남성분인데 평소에 건강하다 싶었는데 어느 날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척추협착증 진단을 받으셨어요. 수술까지는 아니고 시술을 받으셨는데 비급여 항목들이 포함되니까 300만 원이 나왔어요. 실손보험이 있었는데도 그중 80만 원은 본인 부담이었습니다. 거기다 재활치료를 석 달 받으셔야 했는데 그것도 월 20만 원씩 나왔어요. 치과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임플란트 하나에 150만 원, 200만 원. 나이 드시면 임플란트 한두 개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틀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정기적으로 수리하고 교체하는 비용이 계속 나갑니다. 안과도 그렇습니다. 노안으로 안경을 새로 맞추고 백내장 검사받고 황반 변성전기 검진까지 눈 하나 관리하는데도 만만찮은 돈이 듭니다. 교통비와 통신비도 빠뜨릴 수 없어요. 많은 분들이 이 항목을 과소평가하시는데 실제로 살다 보면 꽤 나옵니다. 지하철 무료라고 해도 버스는 돈이 들고 병원이 좀 멀면 택시를 탈 때도 있어요. 나이가 드실수록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해지면서 이동 비용이 오히려 늘어나는 분들도 계십니다. 휴대폰 요금, 집 인터넷, IPTV 이 세 가지만 해도 한 달에 10만 원에서 15만 원은 기본으로 나가죠. 요즘은 스마트폰 없이는 일상생활 자체가 힘든 세상이라 통신비를 완전히 줄이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보험료도 상당합니다. 실손보험, 암보험, 종신보험. 젊을 때 여러 개 가입해 두셨다면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만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나옵니다. 이걸 다 해지하자니 나중에 진짜 필요할 때 없을 것 같고 유지하자니 매달 부담이고 많은 분들이 이 딜레마로 고민하십니다. 경조사비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는 사람 많은 나이 되잖아요. 50대, 60대는 특히 푸고 소식이 잦아지는 시기입니다. 친구 장례식, 동창 결혼식, 손주 돌잔치. 한 달에 2번만 가도 20만 원에서 30만 원이 나갑니다. 이걸 안 가면 관계가 멀어지고 가자니 돈이 나가고 피할 수 없는 지출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식비 40만 원, 주거 유지비 25만 원, 의료비 15만 원, 교통통신비 15만 원, 보험료 20만 원, 경조사 및 기타 20만 원. 이렇게만 잡아도 1인 기준 135만 원이 나옵니다. 절약한다고 최대한 줄인 금액이에요. 부부라면 이 금액이 거의 2배 수준인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기준이라는 게 문제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숫자는 계속 올라갑니다. 물가 상승을 생각해 봐야 해요. 지금은 150만 원으로 생활할 수 있다고 해도 물가 상승률이 연 3%만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20년 뒤에는 지금의 똑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데 약 180만 원에서 200만 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물가는 한번 오르면 내려오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 3, 4년간 경험했잖아요. 마트 가면 뭘 사든 예전 가격이 아닌 거려. 그리고 의료비는 일반 물가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신약이 나올수록 치료 기술이 발전할수록 비급여 항목이 늘어나고 본인 부담도 늘어납니다.
60세에 은퇴해서 평균 기대 수명인 85세까지 산다고 하면 25년, 300개월의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이걸 세 가지 시나리오로 계산해 볼게요. 기본 생존형으로 월 150만 원으로 생활한다면 25년간 총 4억 5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병원비 관리비를 감당하며 어느 정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안정형으로 월 200만 원을 잡으면 총 6억 원이 필요해요. 여행도 다니고 손주 용돈도 챙길 수 있는 여유형으로 월 250만 원이라면 총 7억 5천만 원입니다. 지금 이 숫자 보시고 어떠세요? 내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떠오르시나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목돈이 있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4억 원이 있다고 해서 25년이 자동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돈을 쓰다 보면 예상보다 빨리 줄어듭니다. 의료비가 갑자기 터지거나 자녀가 어려움에 처하거나 집에 큰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목돈은 순식간에 줄어듭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목돈보다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훨씬 중요합니다. 3억이 있느냐보다 한 달에 200만 원이 꾸준히 들어오느냐가 진짜 안정입니다. 집이 있으면 괜찮다는 착각에 대해서도 좀 더 얘기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집은 자산이 맞습니다. 그런데 노후의 집은 자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출을 만들어내는 구조물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관리비, 공과금, 재산세, 수리비 외에도 나이가 드실수록 집을 관리하는 게 체력적으로도 힘들어집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작은 수리 하나도 혼자 하기가 어려워서 출장 업체를 불러야 하는데 기본 출장비만 5만 원에서 10만 원이에요. 집 하나 유지하는 게 젊을 때는 당연한 일이었지만 나이 든 뒤에는 그게 꽤 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더 심합니다.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해주는 것들이 많지만 단독주택은 담장이 무너지든 지붕에서 비가 새든 배수관이 막히든 다 본인이 해결해야 합니다. 실제로 70대 초반의 어르신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집이 있다고 자식들한테 집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집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어요. 이 말이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진짜 안전은 소유가 아니라 그 소유를 유지할 수 있는 현금 흐름에서 나옵니다. 집이 있다는 것과 그 집을 버틸 수 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집이 있다고 안심하는 순간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노후 준비는 거창한 투자나 수익률 높은 금융 상품을 찾는 게 아닙니다. 현실적인 현금 흐름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첫 번째는 기초를 단단하게 쌓는 일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그냥 만 65세로 자동 설정해두는데 조금만 늦추면 받는 금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만 65세에 받던 연금을 만 68세로 3년 늦추면 매달 받는 금액이 약 20% 이상 늘어납니다. 65세에 월 80만 원 받을 것을 68세로 늦추면 월 96만 원 이상이 되는 거예요. 3년 더 받는 수급, 기간이 짧아지는 것 같지만 오래 사실수록 총 수령액은 오히려 더 많아집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도 마찬가지예요. 은퇴하자마자 목돈으로 한꺼번에 찾아서 쓰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세금 문제도 생기고 무엇보다 그 돈이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어 버립니다. 연금화 전환을 통해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오도록 구조를 바꾸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퇴직금 2억 원을 한꺼번에 받아서 쓰기 시작하면 10년 버티기도 힘들지만 매달 70만 원씩 연금으로 받으면 25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이 생깁니다. 심리적인 안정감도 훨씬 크고요. 기초연금도 놓치면 안 됩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시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어느 정도 있으면 기초연금이 조정될 수 있지만 그래도 신청은 반드시 해봐야 합니다. 혹시 주변에 신청을 아직 안 하신 어르신이 계시다면 꼭 알려드려야 해요. 두 번째는 보조수입원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미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으로 기본은 잡혔다고 해도 조금만 더 수입을 보강하면 불안이 훨씬 줄어듭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주택연금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국가가 운영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제도예요. 집을 팔지 않아도 되고 평생 그 집에서 살면서 매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짜리 집이 있는 73분이라면 매달 약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이랑 합치면 상당히 안정적인 월 수입이 생기는 거죠. 방 한 칸을 월세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녀가 다 독립하고 방이 남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방을 합법적으로 월세를 받는 구조로 바꾸면 월 20만 원에서 50만 원의 보조 수입이 생깁니다. 이 금액이 작아 보여도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심리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소액 적금이나 이자형 상품도 병행하면 좋습니다. 수익률보다는 안정성 중심으로 구성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겼을 때 손댈 수 있는 예비 자금을 따로 만들어두는 거예요. 노후의 재테크 목적은 돈을 크게 불리는 게 아니라 불안을 줄이는 것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그 자체가 최고의 보험입니다. 세 번째는 소득의 흐름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이건 단순히 아르바이트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은퇴 후에도 완전히 일을 멈추지 않고 자신의 경험을 활용해 작은 수익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일과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 사회와 이어져 있다는 느낌입니다. 이게 실제로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 모두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음식점을 오래 운영하셨던 분이라면 반찬 판매나 도시락 배달 같은 소규모 식품업을 시작해 볼 수 있어요. 동네 복지관이나 마을, 카페에서 요리 강좌를 여는 것도 좋습니다. 수강생이 5명만 모여도 한 달에 20만 원에서 30만 원의 수입이 생기고 무엇보다 규칙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일상이 생깁니다. 회계나 사무 관련 경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지역 소상공인의 장부 관리나 세금 신고, 지원을 해주는 프리랜서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원격으로 사무 지원을 받고 싶어 하는 곳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교육이나 상담 분야에서 오랜 경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지역교육청이나 복지기관에서 강사나 멘토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수입도 수입이지만 나이 들어서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 삶의 의욕을 만들어줍니다. 그 의욕이 건강을 지킵니다. 건강이 지켜지면 의료비가 줄어요. 의료비가 줄면 생활비가 줄어들어요.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강 이야기를 좀 더 드려야겠어요. 왜냐면 노후 생활비에서 건강이 차지하는 비중이 해가 갈수록 커지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가 상승보다 의료비 상승이 더 빠릅니다. 그리고 건강 문제는 예측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건강관리 자체가 재정 전략이에요. 매일 30분 걷는 것, 1년에 2번 정기 건강검진 받는 것. 이게 나중에 수백만 원짜리 수술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예방치료가 치료보다 훨씬 싸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실제로 실천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적어요. 지역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진을 잘 챙기시고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은 정기적인 약 복용과 관리로 합병증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병증 한번 오면 의료비가 몇 배로 뛰어오릅니다. 식단도 신경 쓰셔야 해요. 짜게 먹고 기름지게 먹는 습관이 혈압이나 당뇨를 악화시키고 그게 의료비 상승으로 직결됩니다. 의식적으로 싱겁게 먹고 채소를 많이 드시고 과식을 피하는 것이 노후 재정 관리의 일부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뭘 이리 거창하게 얘기하냐 하실 수 있지만 70대의 고혈압 합병증으로 뇌졸중이 왔을 때 드는 의료비와 간병비를 생각하면 식단 관리가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빠뜨릴 수 없어요. 고독이 건강을 해친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외롭고 고립된 생활이 지속되면 우울증이 오고 우울증은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며 결국 의료비 지출을 늘립니다. 동네 경로당이든 취미 모임이든 종교 활동이든 꾸준히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있으면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활동적인 생활이 유지됩니다. 활동적인 노후를 보내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의료비가 훨씬 적게 든다는 건 여러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결과입니다. 노후의 가장 큰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자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려는 것도 반대로 지나치게 모든 것을 자녀를 위해 쓰는 것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힘들더라도 자식한테는 잘해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손주 용돈, 자녀 지원에 돈을 쓰세요. 그 마음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 노후 재정이 흔들릴 정도로 자녀를 지원하다가 결국 나중에 자녀한테 짐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내가 재정적으로 탄탄해야 자녀한테도 진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 먼저 내가 써야 옆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처럼요.
지출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무조건 아끼자가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줄이는 게 효율적인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내 고정 지출 목록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종이에 한 줄씩 써보세요. 매달 나가는 돈이 어디 있는지, 보험이 몇 개인지, 구독 서비스가 몇 개인지, 이동통신사 요금제는 적절한지. 실제로 이걸 해보신 분들 대부분이 깜짝 놀라세요. 쓰지도 않는 보험이 두세 개 있거나, 몇 년 전에 가입해두고 잊어버린 구독 서비스가 자동 결제되고 있거나, 요금제가 필요 이상으로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통신비는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내 사용 패턴에 맞는 요금제로 변경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한 달에 5만 원 내던 게 3만 원으로 줄어드는 경우가 흔해요. 1년이면 24만 원 아끼는 겁니다. 보험은 재정 전문 상담사나 보험 비교 플랫폼을 통해 중복된 것, 실제로 필요 없는 것을 정리하면 한 달 보험료를 10만 원 이상 줄이는 분들도 많습니다. 전기요금은 에너지 절약 습관으로도 꽤 줄일 수 있어요. 냉장고 온도를 조금 올리고, 대기 전력을 차단하고, 여름에 선풍기와 에어컨을 병행하는 것만으로도 월 2만 원에서 3만 원이 줄어듭니다. 식비는 지역 농협 직거래 장터나 새벽 배송 대신 대형마트 반값 할인, 시간대를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한 달에 5만 원에서 10만 원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계절 채소와 과일 중심으로 식단을 짜고 냉동실 활용을 잘하면 버리는 식재료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씩 쌓이면 한 달에 2, 30만 원, 1년에 2, 300만 원이 절약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지출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재정 불안도 훨씬 적습니다. 내가 내 돈의 흐름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심리적 안정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불안하셨나요? 숫자들이 무서웠나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노후의 현실을 알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모르면 준비를 못해요. 알아야 대비할 수 있어요. 지금 60세라면 앞으로 25년이 있습니다. 50세라면 35년이 있어요. 이 시간이 짧지 않습니다. 지금 작은 것 하나씩 바꿔나가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완벽하게 준비된 노후가 아니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달 들어오는 돈 안에서 내 생활을 꾸려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건강을 지켜서 의료비 지출을 최소화하는 것.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상의 리듬을 유지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맞물릴 때 노후는 안정이 됩니다. 돈의 크기가 아니라 균형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 번쯤 마음속에서 외면해왔던 숫자들을 직접 마주하는 게 쉽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저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건 이미 노후를 진지하게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당장 하나만 해보세요. 종이 한 장 꺼내서 지금 내가 매달 고정으로 쓰는 돈을 적어보세요. 보험, 통신비, 공과금, 의료비, 식비. 딱 그것만이라도요. 그게 내 노후 설계의 첫걸음입니다. 화려한 재테크 전에 내 지출 구조를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노후는 두렵지 않아요. 모르면 두렵고 알면 준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그 준비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서 다음 영상으로는 국민연금 언제 받는 게 유리한지, 늦추면 얼마나 더 받는지를 실제 계산과 함께 자세하게 준비했습니다. 꼭 챙겨보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저도 계속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